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려고 하는 건데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자 이거는 그 이론상 내용이 특이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서식 가지고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9200번 회사의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자 들어오면 자, 우리 1번, 2번, 3번 적혀 있는데 2번은 우리가 지금 쓸 일이 없고 자 1번하고 3번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1번에서 자 우리가 건설자금 이자 쓴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건데 자 여기에 차입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에는 우리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차입액만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에 차입금액이라고 쓰는 것 있죠. 얘는 지금 우리 건설자금 이자분만 쓰는 거예요.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기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빌려온 게 예를 들어 10억 빌려왔는데 운영자금이 7억이고 건설자금이 3억이라 그러면 여기는 건설자금에 해당하는 3억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3억 가지고 이자율을 계산을 하면 우리는 건설자금 이자가 나올 건데 근데 올해 빌렸다면 공사 대상 일수가 있겠죠. 올해. 그럼 그 일수로 그 1할 계산을 할 거예요. 그 금액만큼이 우리는 건설자금 이자의 대상 금액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려왔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이자 수익이 붙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붙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그 이자 수익을 뺀 금액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자 비용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그리고 올해 완공 안 됐으면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럼 이 자금 빌려온 돈 때문에 일시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시 이자 수익도 우린 장부에는 이자 수익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걔도 이자 수익으로 이번 올해 걸로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우리 입금불산입으로 해서 차감 조정해서 유보로 처리해 뒀다가 완공되면 두 개 다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자 저는 옛날에 건설회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봤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자를 지급한 거에서 일시 이자를 뺀 금액을 썼어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시험에 보면 여기에 일시 이자를 적어뒀어요. 근데 뭘 쓴다고 해서 반영되는 게 틀리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 일시 이자를 적든 일시 이자 예를 들어 이자가 우리가 건설자금 이자 대상이 전부 다가 100인데 일시 이자 수익이 20만 원이면 여기에 80이라고 쓰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 등장했을 때에는 거꾸로 여기에 20이라고 써뒀어요. 이 책이 기출 문제 없나 본데. 근데 더 웃긴 건 AT 시험에는 또 20만 원 뺀 80만 원이라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근데 어느 게 원칙이라고 저도 아마 서식 시행규칙에 적는 순서를 봐도 어떤 게 원칙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봐왔지만 우리는 시험 때 답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일시 이자를 여기다 쓰고 세무사의 시험 그렇게 나오거든. 일시 이자. 그런데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 그리고 우리 AT 시험에서는 그 이자를 뺀 값을 쓰세요. 아시겠죠? 사실 지금 이 책도 얘가 과거에 나오니까 집어넣었다가 5만 원이라고 처음에는 여기에 썼다가 또 뭐라고 하니까 다시 또 이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기출 문제가 이 뒤에 없는데 나중에 제가 기출 문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가 5만 원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라고 하면. 그래서 저도 보면서 좀 그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럼 자, 얘 작성이 끝이 나면 이제 아래에서 얘가 완료된 거다, 건설 중인 거다라고 쓰겠죠. 그럼 그 이자가 발생한 걸 여기다 쓸 건데, 그럼 오른쪽 회사 계상액은 뭐냐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적이 없으면 그냥 비워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만큼이 조정이 뜨게 되겠죠. 그렇죠? 위에 거는 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각 대상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건설 중인 자산분에서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입력 한번 해보면 더 느낌이 잘 오실 거니까, 자, 우리 문제를 보고, 자, 입력 문제 내용을 보면 미도빌딩 신축 공사고 착공은 전년도부터 했고 준공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고 총 공사 대금은 9천만 원이네요. 자, 공사 대금 차입 현황에 아래 차입금은 업무 무관 지급 이자 조정과는 별개로 처리한다. 자, 대출 기간 국민은행에서 10월 1일 날 4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율이 3.5%예요. 단기의 이자 지출액이 35만 2,876원이고 우리 이 돈에 대한 일시예금 이자 수익이 5만 원이 있었어요. 자,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대상 일수는 92일이며 단기 이자 지출액 전액이 자본화 대상 금액이다. 당범위는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단기 이자 비용으로 계산하여 계산을 종료하였다. 그래서 마지막 회사 계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뭐 총공사 대금 이런 거 필요 없고 전체 대출 빌려줬다 하더라도 공사 관련된 차입금만 쓸 건데 그 금액이 4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 건설 자산은 미도 빌딩 신축 공사고 대출 기간은 국민은행이고 차입은 2020년 10월 1일 날 차입했죠. 자, 그럼 우리가 돈 빌려온 금액은 4천만 원이고 이자율은 3.5%. 준공 예정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 우리 대상 일수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일수는 92일이죠. 자, 우리 AT 시험에서 이 값 안 줄 거예요. 이 값을 안 주면 자,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값 썼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4천만 원에 3.5%니까 0.035라고 했어요. 곱하기 92 나누기 365를 하게 되면 35만 2,876원이 나오게 되죠. 그죠? 지금 그냥 여기 있는 것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값을 안 주면 그냥 이 값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이라 계산해서 어떻게 계산된 건지 이해가시죠? 3.5%라서 0.035 곱한 거예요. 그리고 325분의 92. 그래서 저는 곱하기 먼저 하고 나누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여기에 5만 원을 써뒀다는 이야기예요. 5만 원을.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 5만 원을 쓰는 게 아니고 35만 2,876원이면 5만 원을 뺀 금액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T 시험에서는 뺀 값이 답들로 나오니까 뺀 값으로 쓰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2번 등장한 거 봤어요. 2번 이후 또 안 나오더라고 오랫동안. 그때 이런 식으로 써서 창피해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그런데 참 찝찝하죠. 어떤 거 쓰자라고 했지? 제 마음 같아서는 30만 2,876원을 쓰자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두 번 답 나올 때 다 이렇게 5만 원을 써놨어요. 아니, 다 맞대. 둘 다 맞대.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보여주는 답, 그림을 그림대로 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 없어요. 여기 조정 등록 간다고 해서 또 여기 안, 자, 조정 등록을 가도 왜 얘가 갑자기 조정 등록이 안 먹혀? 자, 조정 등록 가도 지급 이자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컴퓨터가 산출해서 계산값을 준다면 당연히 그 값 가지고 볼 건데, 전혀 반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크게 뭐라고 말거부고 할 부분이 없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 건설 중인 자산분 쓰는 건설 자금 이자 있죠. 자, 이 부분을, 자, 이 금액을 쓰고, 똑같이 얘 대상 이자 있죠. 그리고 회사 계상액이 없죠. 그러면 여기 비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입력 끝났으니까, 자, 전용 등록으로 가서, 자, 건설 자금 이자를 할 건데, 지금 우리 이 기본 예제에서 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 이유가 이 앞 문제에서 이 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 조정에서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F4번 누르면 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업무무관 자산 지급 이자 쪽에서 얘가 안 떴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시험 문제는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서 조정시키니까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서식이 나오면 이 조정은 여기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해줘야 될 거는, 지금 해줘야 될 게 그거죠. 우리 일시예금 이자 수익 5만 원, 유보 발생, 입금 불산입, 일시예금 이자 수익 유보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낼 때 엄청 심란하게 많이 내요. 왜 심란하게 내냐면, 얘 지금 이 금액 뺀 금액만 가산 조정하고 이재기 신청한 사람도 AT 시험은 있어가지고 그것도 맞음이라고 다 내고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AT 시험도 이제 함부로 내기가 찝찝할 거예요. 왜냐면 얘 있으면 얘 차감해가지고 뺀 금액만 유보 발생으로 가산 조정을 잡아버리면 문제 없거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내는 걸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바로 스마트A 프로그램으로도 봅시다. 자,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가서, 자,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산명은 미도 빌딩 신축이고, 국민은행이고, 차입일은 2020년 10월 1일, 차입금은 4천만 원이고, 이자율은 3.5%, 준공 예정일은 21년도 6월 30일 92일. 그럼 이 시험 때는 얘 무조건 계산시킬 거라 그랬죠. 그러면 계산을 하셔서, 계산기 있죠. 컨트롤 Q 하면 앞에 했던 거 그대로 4천만 원에 곱하기 0.035 곱하기 92 나누기 365 하면 금액이 나오죠. 그죠? 지금처럼 애매하게 막 반올림 되는 숫자 뭐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시험 때는. 자, 그럼 얘 금액이 35만 2,876원이고, 단기 지급 이자에서는 5만 원 뺀
30만 2,876원을 이 시험 때는 꼭 써주세요. 지금 답이 다 그렇게 나와 있었고 얘가 그러니까 정확한 것 같으니까 저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칸마다 어떤 값을 써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도 별로 표시가 나게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위에 지금 얘는 완료가 아니고 건설 중인 거죠. 여기에 35만 2,876원 회사 계상액은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작성이 끝났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데 학교 등록이 없어요. 학교 등록이 없으면 여기 가서 해야지.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있죠? 여기에 가서 자, 이쪽에 증명을 할 필요 없죠. 건설자금이자. 그러면 차감 조정에서 일시예금 이자 수익 5만 원 유보 발생이다. 아이고. 입금 불산입 일시예금 이자 수익 유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내역 여기서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끝이에요.